멈춰버린 시간들 속에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 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의 학교 다닐 때 시기, 여러분 만났을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기엔 무슨 얘기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저런 주저리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할 텐데 오늘은 이런 잔소리를 좀 해볼까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쓰던 공부 습관, 뭐 학습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그런 공공 도서관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시립 도서관, 구립 도서관 있죠. 그런 큰 도서관에 가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단 조건은요, 새벽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가지 않으면 일단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새벽에 가야 사람들이 열심히 춥거나 더운데도 불구하고 가방 싸매고 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있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이제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정말 어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처럼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 이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생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가 이 공부에 성공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시험에 패스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내 직업을 찾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찬찬히 준비해 가야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서 돈벌이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생계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필사적인 이유로 이 순간에 공부에 대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공공도서관에 가서 남들이 치열하게 사는 걸 보시면요. 내가 진짜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는요. 새벽에 꼭 찬바람 맞으시면서 도서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오늘의 목표 한눈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표 확인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요, 다항식의 곱셈의 마지막 그죠?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곱셈공식의 변형이 있었죠. 그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개념을 다지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나눗셈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칠판을 보시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제 4번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요. 합과 곱을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요 세 개를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지금 세 개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더한 거를 주어주고 또 곱한 것이 주어졌을 때 뺀 것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곱셈공식 변형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한 것과 뺀 것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라고 했어요. 단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제곱한 것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더한 게 4고요. 곱한 게 2예요. 그렇다면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걸 제곱한 거랑 더한 거에 제곱하고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주자고 했죠. 여긴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2ab이고요. 여긴 제곱제곱에 플러스 2ab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b를 해야 그 다음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4ab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a 더하기 b가 4니까 4, 4, 16이고요. 여기가 2니까 8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8이 되고요. 그렇다면 A 빼기 B의 제곱이 8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빼기 B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 다시 가보세요. 잠깐만 문제 보시면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조건을 괜히 주지 않았어요.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당연히. 따라서 이제 오세요. 이 중에 정답은요. A 빼기 B는 2 루트 2만 돼. 왜냐하면 A가 B보다 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요. 2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더한 걸 구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변형을 해보라고 했죠.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똑같지는 않고요. 누구를 더하거나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3AB를 빼고요. 그 다음은 A 더하기 B 이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A세제곱 B세제곱에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이 있었거든요. 그걸 3AB로 묶어서 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합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3AB 이렇게 더했으니까 뺀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좀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지금 4였고요. A, B가 지금 2였거든요. 문제 주어진 게. 그럼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리고요. 3배 2배가 되고요.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이쪽은요. 24가 되니까 정답은 그렇죠. 4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입니다. 마찬가지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도 A 빼기 B의 세제곱과 연관이 있을 거야 까지는 되시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누군가를 또 더하거나 빼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오히려 3AB를 더하시고요. A 빼기 B 그대로 이렇게 됐었죠. 왜냐하면 얘가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있으면서 3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고 3배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이었거든요. 요걸 빼기 위해서 요건 더하고 요거는 빼서 그걸 묶어서 정리한 게 이거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 식을 끌어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뺀 거의 세제곱은 뺀 거를 세제곱하고 더하기 3AB에 빼기 이렇게 붙이게 연습하시고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건데요. 이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A 빼기 B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A 빼기 B는 문제에서는 안 줬어요. 그렇지만 1번에서 줬죠. 1번에서 우리가 이미 구하고 왔어요. 2 루트 2라고. 그 다음에 A, B는 2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2 루트 2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8에다가 세제곱하면 루트 8이죠. 따라서 2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8은 그러니까 여기는 16 루트 2입니다. 먼저 계산 갑니다. 그 다음은요. 3AB니까요. 여기가 6이 되고요. A 빼기 B는 역시 2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요. 더하기 12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28 루트 2다 해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선생님이 정기고사 문제에 1차 지필, 2차 지필을 낸다면 저라면 물론 이렇게 세 단계로 낼 수도 있지만 3번만 낼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3번만 문제를 주게 되면 합과 곱을 준 상태에서 3번을 구하라고 하면요. 이 상태에서 먼저 1단계로 차를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구하는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3번 문제 하나만 주게 되면 문제가 난이도가 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으로 쪼개주었기 때문에 1번에서 이미 이걸 구했고 그리고 나서 이걸 구하는 관계로 왔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차와 관련이 있구나. 요것과 연관을 시켜야겠구나. 없다면 이걸 구하고 와야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배운 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유제 문제들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유제 문제 지금 제가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갑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네.
아, 예제가 하나 더 있군요. 요거 하나 마저 하고 가죠. 자, 더한 거는 4고요. 곱한 거는 1입니다. 그럴 때 제곱이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변형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더한 거를 제곱한 거랑 관계는 있어. 똑같진 않아. 누구를 빼야 돼? 2ABBCCA. 그쵸? 따라서 뒤에는요. 마이너스 2ABBCCA야.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4, 4,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2배의 ABBCCA니까 여기가 1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14가 되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변형 공식만 잘 쓸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유제로 갈게요. 자, 풀어보시고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문제에서 준 게 조금 다르죠. 문제에서 합을 주고요. 이번에는 곱을 준 게 아니라 세제곱을 주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관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었냐? 더한 거를 세제곱한 거랑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랑 연관을 지으세요. 연관 지은 식을 쓰세요. 먼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야. 여기까지 연관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식의 양쪽에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은 우리가 9라는 걸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세제곱은 27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AB에서 AB를 오히려 모르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3인 것도 알고 있죠. 그럼 요걸 정리해서 A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에 관한 식으로 AB는 하고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된 식 하나만 끌어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미지수를 놓고 해결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9AB죠. 그리고 나면 9AB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18입니다. 그러면 AB는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그래서 AB 정답 나왔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전형적인 기본 패턴은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세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세제곱과 연관시켜서 변형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6제곱은 제가 지수법칙 한번 복습해드렸죠. 세제곱을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B를 세제곱을 제곱한 것과 역시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이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누군가의 제곱과 누군가의 제곱을 더한 거를 변형하는 것처럼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됐었죠, 이거는? 더한 거의 제곱에서 누군가를 뺐었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변형 공식 맞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 세제곱, B 세제곱을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빼는구나.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죠? A 세제곱, B 세제곱 자체를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이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 알고 있네요. A 세제곱, B 세제곱은요. 우리가 1번에서 아니죠. 문제에서 줬네요. 그러면 9의 제곱이 됩니다. 81이고요. 뒤에가 문제인데요. A 세제곱, B 세제곱은 AB의 세제곱인 거 아시겠죠? 따라서 81에서 AB가 그렇죠. 2니까요. 여기가 8이 돼요. 2, 8에 16이 되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65가 되는 거죠. 정답은 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세제곱을 오히려 주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하는 문제고요. 2번은 조금 심화된 문제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보시면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공식을 우리가 공부했죠. 어떻게 했었죠? 더 뺀 거를 세제곱하고 똑같나? 아니다. 뒤에는 더하기 3AB에 그리고 똑같이 A 빼기 B 한 번 더 쓰자. 요게 변형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할 건데요.
빼기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문제에서는 더하기를 줘놓고 빼기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빼기를 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자, 그러면 먼저 이 차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스타라고 하고요. 스타식을 먼저 참고하세요. 자, 차를 구할게요. 차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과 합이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여기에 누구를 빼야 돼요? 4AB. 되시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니까 3, 3은 9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맞나요? 그 다음은요. A, B는 문제 1번에서 구하고 왔죠.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문제 1번 지금 다 지웠지만 2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2니까 8이 되죠. 그러면 뺀 거의 제곱이 1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제곱이 아니에요. A 빼기 B죠. 따라서 A 빼기 B는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또 가보세요. A가 B보다 크다 했죠? 따라서 A 빼기 B는 1이 됩니다. 왜? A가 B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이 스타식을 참고해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 A 빼기 B가 1이 나왔으니까 1의 세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3AB니까 3에다 2 곱하시고요. 또 1 곱하시면 되죠. 그럼 6에다 1이니까 답은 7 해서 정답은 7이야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 빼기 B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타식으로 A 빼기 B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요걸 접근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항상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곱셈 공식 변형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얘기입니다.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있나요? 그쵸? 이제 8번입니다. 요것도 먼저 풀어보시죠. 자, 요거 조금 쉽네요. 더한 거가 5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9다. 그럴 때 A, B, B, C, C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요거를 물어봐서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물어봤던 거랑 다른 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지만 변형 공식은 똑같은 걸 쓰시면 돼요. 제곱, 제곱, 제곱과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 요 공식 있었구나. 제곱, 제곱, 제곱은 다 더해서 제곱한 거랑 연관이 있구나.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빼면 되나요? 2A, B, B, C, C, A. 따라서 이 뒤에는 2A, B, B, C, C, A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고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제곱, 제곱, 제곱이 9고요. 여기는 25입니다. 그리고 요거 팀 자체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걸 X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2X. 그러면 2x가 16이 되니까 x 얼마죠? 8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8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유제 8번까지 풀어서 일단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고 온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계속 제시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두 번째 목표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죠. 다항식을 이제 우리는요. 덧셈, 뺄셈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곱셈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눗셈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칠판을 보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나눗셈이다 하면 여러분이 자연수에서 나눗셈은 이미 하고 오셨잖아요. 언제?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원리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를 좀 해보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뭐 100번 말해도 직접 해보는 것만 못합니다. 직접 문자식을 가지고 나눠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법이 두 가지로 봐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보진 않고요. 이제 표현이 좀 다를 뿐인데요. 직접적으로 모든 식을 다 써가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개수만 앞에다 써서 개수끼리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다 해드릴 거예요. 두 개 다 여러분이 익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요, 두 방법이 다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수끼리 나누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전체를 다 쓰고 하는 게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방법은요. 일단 내가 뭐를 뭘로 나누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을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그런 다음에 직접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아시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보통은 x에 관한 다항식을 주기 때문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한 다음에 나누시면 돼요. 예를 일단 해보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바로 그냥 풀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 지금 예제 5번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바로 풀고 가죠. 뭐 예제 5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서 그러면서 갈게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요걸 예제 삼아서 지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즉 다항식과 다항식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했죠. 나누고자 하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하라고. 마찬가지로 얘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그런데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라? 직접 나눠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누세요. 직접. 쓰세요. x세제곱, 4x제곱, 5x,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이 식을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빼기 1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우리 왜 30 나누기 7을 한다 그러면 30을 이렇게 7로 나누는 형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 몇 번이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4번 들어가죠? 그럼 4, 7에 28 한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빼죠. 그래서 답 2, 나머지가 2야.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x 세제곱에 x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몇 번 들어갈까요? 즉, 몇 번 들어가냐는 의미는 여기다가 누구를 곱하면 x 세제곱이 나오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x 제곱이겠죠. 따라서 여긴 x 제곱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오니까 요걸 맞추셔야 돼요. 머리를. 자, 그러면 이쪽도 곱하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줄을 맞춰서 잘 쓰셔야 돼요. 왜냐? 두 개를 뺄 거니까. 자, 다시 x세제곱 머리에 맞춰서 누구를 곱하면 세제곱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누구에 해당되는 x제곱 요거를 여기다 쓰시고요. 다 곱하셔서 아래에다 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마치 30을 7로 나눌 때 4가 들어가면 4, 7에 28을 여기 쓰듯이 곱한 값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식을 어떻게 하죠? 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빼요. 맞습니까? 빼세요. 그러면 x세제곱 없어지죠. 동류항이니까. 요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3x제곱 하나 남네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갈게요. 300을 7로 나눈다. 그러면 7, 4, 28 한 다음에 2 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고 나서 여기 자리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거 그대로 내리죠. 이거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7, 4, 28 또 7, 3, 21, 7, 24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6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내리세요. 근데 하나만 내려야 되죠. 만약에 여기 또 있었으면 한 개씩 내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둘 다 내리지 말고 한 개만 내리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세요. 누구를 곱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곱해야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서 두 개를 뺄 수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3x죠? 네. 따라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3x 이렇게 되네요. 또 곱해가지고 여기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뺄게요. 없어지죠? 그리고 두 개를 빼시면 2x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 또 남았죠? 또 내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몇 번을 들어가는지 또 보셔야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긴 또 몇 번이 들어갈까요? 2번 들어가면 되죠? 2x 하시면 되니까. 따라서 2x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개를 또 뺍니다. 끝났죠? 왜냐면 이건 없어지고요. 여기 빼면 8이거든요. 이 나눗셈은 언제까지 하냐? 언제까지 할까요? 이 차수에 비해서 여기 지금 몇 차예요? 1차죠. 1차. x에 관한 1차죠. 여긴 차수가 뭐예요? 없죠. x에 관한 0차예요. x가 다 없어지고 상수만 남았죠. 왼쪽에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아래 남는 이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지는 순간 그만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차수가 작아진 걸 느끼시면 그만두시면 돼요.
근데 2x 플러스 6이다. 그럼 이땐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직. 왜냐면 작은 게 아니라 차수가 같잖아요. 나누기 덜 하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나누실 때는 7, 4, 28 한 다음에 여기 나머지가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에 비해서 나머지가 숫자 크기가 작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7보다 나머지 2는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나눌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의 핵심은요. 잘 들으세요.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나누는 식에 비해서 나머지가 작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작을까요? 뭐가 작을까요? 그렇죠. 차수가 작아야 돼요. 차수가 작을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완전히 똑같은데 자연수의 나눗셈은 수의 크기를 가지고 작을 때까지 나눈다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나눈다. 차수의 개념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내리고 빼고 요거는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 요식을 보고 정리해 보시죠. 먼저 몫이 누군가요? 4죠, 4. 그래서 이때 몫은 4예요. 보통 몫을 Q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군가요? 2죠. 나머지를 보통 R이라고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검산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던 거 있죠. 검산식. 검산식 어떻게 썼었죠? 그렇죠. 30은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30은 나누는 수인 7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검산식이죠. 그래서 진짜 계산하면 28 더하기 2가 나오니까 3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검산.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계산을. 그래서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의미를 두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 식을 보고도 우리가 검산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요건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몫이 누구죠? 그렇죠. 몫을 보통 Q라고 쓰거든요. 여긴 지금 QX라고 쓰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쭉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몫이죠, 이쪽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남은 거죠. 나머지는요, 보통은 R이라고 쓰거나 혹은 RX라고 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요, 지금 8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검산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검산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검산식을요, 항등식 개념으로 가져가서 나머지 정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나서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누구로 나눴죠? x-1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몫이 누가 됐죠? 그렇죠. 여기다 몫을 쓰시면 돼요. 3x 더하기 2. 맞습니까? x제곱 3x 더하기 2. 나머지를 더해야겠죠? 마지막 나머지가 누군가요? 8이죠. 그래서 이게 검산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검산식까지 여러분 확인을 꼭 하시고요. 검산식으로 표현까지 되셨으면 나눗셈을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요.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고 이렇게 나눈 것을 검산식으로 표현하여라 이겁니다. 문제 잠깐만 다시 볼게요. 보세요. 나와 있죠?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다. 몫이 이렇다. 나머지가 이렇다. 나눈 모양을 이런 꼴로 나타내어라. 이게 바로 검산식의 꼴이 되겠죠. 따라서 나타냈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개수만으로도 나눠볼게요.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개수로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똑같은 나눗셈을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을 다 쓰지 마세요. 앞에 있는 숫자만 쓰세요. 개수만. 그러면 1, 마이너스 4, 5, 6 이것만 쓰시는 겁니다. 다시 1, 마이너스 4, 5, 6. 그러면 1, 마이너스 4, 5,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개수만 쓰세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면 개수끼리만 나누시면 돼요. 개수끼리만. 그럼 나눠보시면요. 여기 몇 번 들어가죠? 1 들어가죠. 그래야 1 나오니까 이거 맞춰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뺄게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에 5가 됩니다. 하나는 그대로 내리라고 했죠. 하나만 다 내리면 안 되고.
또 맞추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을 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아닌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나면 또 뺍니다. 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없어지고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6을 또 하나 내려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번 들어가나요? 여기 지금 2 해서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2가 들어옵니다. 식 맞추시고요. 자릿수.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하시면. 그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다시 되니까 8이 되죠. 플러스로 바뀌니까. 됐어요. 자, 이제 정돈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0, 1, 2, 3차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5x 더하기 6을 나눈 거죠. 이쪽은요. 0, 1차 x의 1제곱 마이너스 1을 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목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 1, 2차 x의 제곱에 1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가 몫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몫을 완성합니다. 이제 qx라고 바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수를 높여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요. rx라고 쓰겠습니다. 하나죠? 8입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거 물론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써요? 그렇죠. 5x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수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셨고요. 일단 여기는 5는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 검산식으로는 똑같이 쓰실 수 있죠. fx는 qx와 나눈 그 식 곱하고 더하기 8 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나누는 방법도 개수만 써서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고요. 예제 5번에 이렇게 나눗셈을 두 문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제 5번에 2번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fx, gx를 줬는데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두 개로 다 해볼까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두 개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직접 나눠보죠. 나누기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2x 세제곱에 잘 보세요. 마이너스 4x에 5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써서 나누면요. 나중에 오류가 나와요. 왜 틀리는 거냐면요. 가운데 x 제곱항이 없죠, 지금. 비어있죠. 그러면 반드시 나누기를 할 때는요. 그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5다, 305 나누기 7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거 나눗셈 할 때는 자연수다 보니까 중간에 빈자리엔 0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됐었거든요. 이거를 35 나누기 7로 계산하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항식은요.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0을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빈자리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것처럼 0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곱항이 비어있으니까 그 사이에 0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0x의 제곱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다가 0x의 제곱을 넣자. 0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의 5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앞에는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 2x 제곱이 들어와야 2x 세제곱이 돼서 머리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하시면요. 4x 제곱이죠. 그럼 두 개를 뺍니다. 빼시면 없어지고요. 여기는요. 0에서 4x 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그대로 남죠. 쉽게 말하면 여긴 0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0이에요. 0. 0 쓰시면 돼요. 0.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이제 하나 내려야겠죠. 하나 내립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여기 몇 번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4번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 4x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이렇게 똑같이 또 머리가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또 곱하시면 마이너스 8x. 그럼 두 개를 뺍니다. 자, 그리고 나면 4x 되죠. 여기 플러스 되니까. 마지막 5 내립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니까 5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다 또 몇 번 곱해야겠죠? 그렇죠. 4를 곱해야겠죠? 그래야 4x가 되니까. 그리고 나면 4, 2, 8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또 뺍니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QX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머지 RX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된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즉, 검산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어떻게 된다? 나누는 식인 x 더하기 2와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에 요건 지금 몫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마이너스 3이다. 되셨나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3으로 쓰셔도 괜찮죠. 따라서 이게 바로 검산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요것도 그러면 우리 그걸로 똑같이 해볼게요. 뭘로? 개수만 나누는 걸로. 어차피 처음이니까 제가 두 방법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아마 개수로 나누는 게 좀 더 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저랑 또 한번 개수로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마찬가지로 fx는 2, 그 다음에 0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두 번 들어가면 되죠. 2에 4가 됩니다. 곱하니까요. 빼시면 마이너스 4가 남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냥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입니다. 곱하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 또 뺍니다. 그럼 없어지고요. 여기가 4가 되죠. 자, 그 다음은요. 또 내리셔야죠. 5. 그러면요. 4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4에 8입니다. 또 빼죠? 없어지죠?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차수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셀 때는 0, 1, 2차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몫이 뭐냐면요. 2x 제곱 4x 더하기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예요. 이게 몫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나머지. 검산식은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요.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 반드시 누가 더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되고요. 차수는 작아야 돼요.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유제 9번을 좀 풀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유제 9번 지금 저는 이제 개수로만 나눠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요. 3 마이너스 1 4고요. 그 다음은요. 나눌 거니까 1,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갑니다. 3, 3. 그리고 빼죠. 여긴 마이너스 4, 여기는 4가 되죠. 자, 그 다음은요. 몇 번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4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없어지네요. 그리고 나면 여기는 8이 되는군요.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몫이 3x 마이너스 4고요. 나머지가 8이 되는 거죠. 몫은 3x 마이너스 4고요. 나머지는 8이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검산식으로도 쓰실 수 있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하고 쓰시면 돼요. 해드릴게요. 자, 나누는 식이 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몫을 쓰시고요. 나머지를 쓰시면 되죠. 맞아요. 몫은 누구다? 3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 쓰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시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개수로 계속해서 문제 2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4, 4, 1, 마이너스 5.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럼 그대로 갈게요. 2, 마이너스 1. 자,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2 들어가죠? 4에 마이너스 2고요. 두 개를 또 뺍니다. 그럼 빼시면 없어지고요. 여기 6이고요. 하나만 내리죠? 그러면 3번 들어갑니다. 6에 마이너스 3인가요? 또 빼죠? 4가 남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마이너스 5. 그럼 몇 번 들어가나요? 2번 들어갑니다. 4에 마이너스 2죠? 끝났죠. 빼시면요. 마이너스 3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게 몫이죠.
0, 1, 2 이렇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2x제곱에 3x에 더하기 2가 몫이고요. 나머지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검산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유제 10번 한번 보시죠. 자, 유제 10번은요.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다. 나머지가 24다. fx를 구하여라.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한 약간의 준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그 검산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요. fx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 직접 못 나눠요. 대신에 검산식으로 쓰세요. 이걸 이 식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를 x-2로 나눴고 그 다음에 몫이 이게 나온 거고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24가 나온 거야. 이 상황이에요 지금.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검산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2에다가 2x제곱에 플러스 7x 더하기 14를 쓰시고 이게 몫이니까 그 다음에 24 쓰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fx로 직접 나눗셈은 못하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게 fx니까 요거를 정리만 하시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돈하겠습니다. x를 가지고 또 전개하시면 2x 세제곱, 7x 제곱, 14x고요. 따라오셨어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28이고요. 그리고 24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돈합니다. 2x 세제곱, 그 다음은요. 제곱으로 갈게요. 3x 제곱, 그 다음은요. 아이고 없어지네요. 14x는 이렇게.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제 10번은요. 약간 나눗셈을 직접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눗셈을 이용한 검산식을 활용한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직도 오늘의 버킷리스트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잠깐 버킷리스트 확인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단원 중간 문제 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가시죠. 시간 눈치 보지 말고 Let's take a chance Whatever you want 모든 계산하지 말고 Let's take a chance Whatever you do 어쩌면 네, 잘 보셨습니까? 박민정 학생의 의사가 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잘 보셨죠? 예, 되고 싶어하는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하고요. 아주 깨알같이 잘 써주셨는데요. 꼭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도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단원 중간 문제라고 드렸는데요. 기본 핵심 문제죠. 예, 기본 핵심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문제가 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괜찮아요. 저랑 같이 찬찬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는요. A, B가 나와 있고요. 이걸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대입하시면 되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배를 하시고요. B를 더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2배를 하시면요. 바로 갈게요. 2x제곱에 8xy에 2y제곱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B는 그대로 더하시니까요. y제곱에 3x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돈 들어가겠습니다. x끼리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x제곱 먼저 계산하시죠. 그 다음에 x 1차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네요. 8xy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그렇죠. 2개 더하시면 3y제곱이 됩니다. 끝났죠? 이게 PQR로 정리했을 때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p라는 얘기니까 p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q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r이 3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렇다면 PQR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과 3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정답이 뭐다? 24다. 정답은 24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2, 3번이 똑같이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저라면 요거를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 전개하셔도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다 전개하기보다는 전개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식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 전부 전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전개합니다. 다시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만 골라서 전개합니다. 골라 먹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x의 개수만 필요하니까 이 앞에서 x의 개수를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먼저 앞에는 x 더하기 1이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x제곱에 6x의 9거든요. 요거는 일단 전개를 할게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x개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고르세요. 자, 일단 x랑 누가 만나야 될까요? 요 x랑. 그렇죠. 9랑 만나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1이 집집마다 들어갈 때는 6x랑 만나야겠죠. 따라서 요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x의 개수만 골라 먹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 x랑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거든요. 마이너스 4x입니다. 그 다음에 3과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건 3x니까 9x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그렇죠. 요거는 5x가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가운데 지금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15x고요. 뒷부분이 5x인데 요 식과 요 식을 또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5x 마이너스 5x가 돼서 답은 10x, 개수는 10이야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모조리 전개한다? 아니고요. 골라 먹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 정리하시면.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요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예요. 아, 근데 이거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 저라면 얘는 꼭 골라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제곱이면 앞에 거 세제곱. 이거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골라 먹으면 될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골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째 항에서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공식. 입으로도 연습하라 그랬죠.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은요. 3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항이니까 3배의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산하시면요. 3, 3은 9, 4, 36이니까 마이너스 36x제곱이죠. 개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36이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특정한 항의 개수만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 한다? 아니고요. 골라 먹는 게 훨씬 빠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는 더한 걸 알려주고요. 곱한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값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요걸 일단 변형을 해보세요. 그러면 A, B로 묶여요. A, B 하나씩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앞에는요. B 세제곱이 나오고요. 뒤에는 A 세제곱이 나와요. 저라면 요거를 살짝 변형해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 변형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요거 시작해 볼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어떻게 해라? 똑같진 않다 그랬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3AB의 A 더하기 B.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입합시다. AB는요 1이고요. 그 다음은요 더한 거의 세제곱 27입니다. 그 다음에 3배에 이건 1이죠. 그 다음에 더한 것도 3입니다. 그럼 중괄호 없애고요. 이렇게 갈게요. 그렇다면 여기 계산하시면요 9빼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한 문제 남은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포켓신문 확인하시고요. 또 정답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들 속